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 추매 타점 한번 잡아드렸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아쉬운 마무리일 순 있어도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27,000원 재차 돌파 시도가 됐다는 점과 26,000원으로 주가를 돌려놓은 건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든 다시 올라올 것만 같은 분위기와 힘을 보여준 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에서 어쨌든 상방으로 다시 머리를 들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다음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좀 푹 쉬면서 또 다음 주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좋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이라던가 이슈, 매수 타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꾸준한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은 하나기술 오늘 이렇게 한 1% 미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정리를 도와드렸고 또 게임빌 오늘 또 편입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손실을 포함해서 누적으로 보면 10월달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한 45%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고 11월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큰 수익률이 아닐진 몰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은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도 좋았고 수급도 받쳐주면서 좋은 흐름이 유지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테마별로 온도 차이가 극심했던 장세도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좋았으나 그렇게 또 흥미로운 장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 이상씩 강세를 보였고 외인들이 현물, 선물, 순매수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그간 강세를 보여왔었던 NFT 관련 주들이나 게임 업종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희가 되면서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 요 차트인데요. 사실 10월부터만 보더라도 한눈에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코스피는 계속 가라앉고 있고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우리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 증시 대비 정말 과도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명분들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국내 증시가 억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주식시장이 참 희한한 것이 시장이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명분이 하나둘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핑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떨어질 만한 명분들을 들여다보면 떨어질 만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지만 위장을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흔들린 투자 심리로 인해서 한 번 더 증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수록 더 과도하게 억눌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증시 상황과 함께 저점에서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리를 드리자면 현재 우리 증시가 바로 튀어 올라가기에는 상승 명분도 부족하고 모멘텀을 줄 수 있는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연말이 다가올수록 올해 매매를 정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연말에는 적극적인 또 매수세가
등장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시가 과도한 이런 하락에서 또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좀 힘들더라도 저가에서 또 좋은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를 좀 보시면 모두 빨간불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던 모습인데요.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점점 약해지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죠.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으나 지수나 수급, 상승할 수 있었던 흐름에서 아쉬움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5% 정도의 상승 마감분, 이번 주 마무리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두중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종가는 마이너스였고, 최근 조정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에서 그래도 어제 좀 지지가 나왔고 오늘 조금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00원대에서도 추매를 잡았고 천천히 상승 추세를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차트 흐름, 최근에 주가는 조정세로 이어지는 그림에서 어제 한번 지지가 나왔고 오늘 연이어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오늘까지 또 조정이 발생했다면 25,000원 이탈에 또 21선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와 수급의 힘으로 오늘 고점 27,000원까지 또 저항 돌파를 위해서 움직였고 종가는 아쉽게 살짝 터치하고 떨어진 모습인데 언제라도 27,000원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이 부분을 재확인한 동시에 27,000원의 저항의 벽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흐름에서 좀 호재가 나와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이었죠. 27,65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가 26,000원대로 되돌려놓은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때처럼 저항을 뚫어내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야 하고 두드리다 보면 결국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단계별로 봐도 23,000원 구간이라던가 또 26,000원 저항을 뚫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와주면서 이렇게 또 쉬어가는 이런 포인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쉽사리 27,000원 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일단 방향성을 위로 만들었고 하락 추세를 꺾어 놓았다 정도로 오늘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의 움직임이 더 이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오전부터 좀 체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웨인과 프로그램이 주가를 올리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초반부터 원전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두중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급 지표는 좋았습니다. 오전에 웨인 같은 경우는 10만 주가량 순 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5만 주까지 또 여기에 JP모건 8만 주 이상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를 또 급격하게 올려놓았었죠. 분봉상 10시까지 주가를 27,000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또 급하게 또 내리면서 26,000원까지 내렸죠. 거기에 종가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웨인이 63,000주 순매도 그리고 개인이 93,000주 순매도 프로그램이 종가 기준 마이너스 35,000주 순매도로 끝났죠. 오전에 55만 주 들어왔던 수급이 또 종가에는 60만 주 가까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연기금이 또 기관을 이끌면서 주가를 더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역할도 했죠. 연기금이 언제까지 이런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존재합니다. 지금 믿고 가는 건 연기금이나 또 주요 기관들의 이런 수급들인데
혹시라도 이탈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믿을 만한 수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가는 공매도 포함해서 또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하는 게 두산중공업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27,000원을 좀 유지 못하게 하고 있죠. 오늘도 4%대 공매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수량 같은 경우도 오늘 54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뭐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면 뭐 상환도 조금 됐고 조금 줄어들었던 이런 수치이지만 여전히 3,500만 주의 잔고 수량 그리고 9천억이 넘는 잔고 금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마음대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뭐 당분간 잔고 물량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들기 전에 연기금이 먼저 지쳐서 좀 이탈을 조금씩 한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 골치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들이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좀 봐야겠고 조금씩이라도 이런 수량과 금액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날개를 펼 수 있는 부분들 기사로 체크를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정상화 본궤도 친환경 전환 본격화 불황의 턴원을 벗어나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화력 중심 사업에서 풍력과 수소, SMR 등 청정 에너지 사업을 전환을 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은 지난해 말 마이너스 2.3배에서 올해 3분기 1.5배로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30%에서 3분기 말 186%로 떨어져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었다. 올해 3분기 누계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3조 7천억 정도, 4분기에 한림해상풍력과 네팔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올해 목표인 8조 6천억 원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등 성장 사업 수주 비중을 현재 28% 수준에서 2025년 62%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차세대 LNG 터빈을 2023년 출시한 예정이고 국내 해상풍력 1위 입지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수력과 등 신재생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계획이다. 풍력 민간 발주 사업 참여로 수주 가능성이 높고 수소 터빈 개발을 가속하며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SMR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서 보시면 대전 한점에 선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그려간 빅픽처 두산그룹이 대전환점을 맡고 있다. 최근 두산건설 지분 매각 작업을 재추진하는 한편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채권단과 맺은 3년 만기 재무구조 개선 약정 해소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에다 수소 풍력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한 제도약의 승부수를 띄울 태세다. 이번 박용만 회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지만 이로써 사촌 경영 체제에서 박 회장 중심의 단독 체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 4세 경영인인 박 회장과 그의 동생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중심으로 경영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활을 걸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사업의 중심, 또 탄력이 붙을 전망이고 국내 기업 역사에서 최장수 기업인 두산그룹이 경공업, 중공업, 중공업과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수원 이어 한전사장도 인정한 탈원전 궤도 수정 필요성. 정 사장의 말은 결국 탈원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게 옳다는 뜻이다. 혁신 원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는 발전 공기업 사장들이 늦었지만 이런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막상 해보니 함부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토로다. 정리를 해보면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두산그룹이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두산건설에 대한 이런 매각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박용만 회장의 퇴진으로
두산과 주산중공업을 무조건 살려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혹독한 재무 개선안으로 정상화가 머지않았고 원전도 다시 올해 살아나는 이런 상황에서 수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사업으로 수소, 풍력, 수소 터빈 등등등 기다려지는 게 많습니다. 한수원과 한전 사장도 결국엔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또 언급을 했고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두산밥켓에 의존하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도 내년부터 수주가 좀 터질 수만 있다면 본격적으로 2022년이 두중의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주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우선적이고 유스케일 파워 SMR 수주 소식이라던가 연말 원전 수주를 또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한 수익률도 드리고 있지만 유안타만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